이번 리모델링은 주거, 공방, 플리마켓까지 1타 3피를 부탁드린다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유래서를 읽어볼게요. 가족 구성원은 엄마심, 아빠심, 어린이심입니다. 두 부부는 폭스버리 공대 CC였다고 해요. 민박집 룸메이트로 처음 만나서 졸업하고 결혼까지 골인했다고 하는데 샌미시노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생겨서 처음으로 내 집 마련도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공사가 굉장히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의뢰인 룸메님을 다시 찾았는데 글쎄 자녀분인 어린이심이 청소년이 됐고 곧 대학 갈 준비를 할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원하는 리모델링 방향은 현재는 브라이트체스터에 살고 계시는데 유럽풍 마을 한가운데에 모던한 외관의 집을 보면서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마을과 잘 어울리게 외관을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심이 프리랜서 수공업자예요. 그래서 현재 지하실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작업실을 지하가 아닌 위로 올려서 별채처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또 만든 물건들을 전시하고 판매할 공간도 예쁘게 마련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원하는 인테리어 스타일은 내추럴한 빈티지 무드가 담긴 인테리어를 선호하고 연두, 초록색 계열, 그리고 밝은 우드톤도 선호한다고 해요. 예산은 20만 시몰레온이고요. 보유 중인 팩은 확장팩은 하이스쿨 제외하고 모두 가지고 계시고 드림하우스, 육아일기, 외식팩, 스파데이, 미니멀 라이프, 영화 보는 날, 파스텔팝 키트, 사막 키트까지 보유하고 계십니다. 원하는 부지는 브라이트 체스터의 허니듀 필즈입니다. 짠! 집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첫인상을 딱 봤을 때 느낌이 사실 공사할 게 없어 보여요. 너무 제 스타일로 예쁘게 외관을 건축을 해주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여기가 브라이트 체스터 한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주변에 이런 유럽풍 분위기와 살짝 맞지 않는다. 이걸 좀 맞춰달라고 하셨어요. 외관부터 좀 살펴보면 이쪽에 수공업자 일을 하는 엄마심이 뭐 판매를 하고 전시를 하는 공간을 이렇게 가구들로 배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별도로 또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통창이 아니라 사막 키트에 있는 창문을 이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계단 앞을 꾸며주셨구나. 이것도 되게 예쁘다. 운동기구, 아이들 놀이기구, 재생 처리기 이런 것도 있고요. 1층부터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면 야, 집이 진짜 좁긴 좁다.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작은 거실이 있습니다. 결혼사진 있어. 결혼사진 구경하자. 너무 멋있다. 샌미슈노의 해질녘에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결혼사진도 예쁘게 붙여드릴게요. 왜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으셨나요? 그리고 여기서는 앉아서 작업도 할 수 있게 거실을 이렇게 활용을 하셨고 깔끔한 화장실, 반듯반듯한 가구들이 많은데 색감을 진짜 밝은 우드톤, 그리고 민트색, 연두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색감을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이 공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계단 올라가는 공간을 이렇게 텄는데 한 칸 플랫폼을 올려가지고 확실하게 공간을 구분했고 아래쪽에 이렇게 짐 박스들을 넣어가지고 여기를 활용을 이만큼 하셨어요. 그리고 주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깔끔하죠? 초록색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초록색 냉장고. 반대쪽은 이렇게 식탁이 있는데 와 여기가 너무 예뻐. 풍경도 딱 예쁘게 볼 수 있게 원형 방에 창문을 쭉 이어 붙여주셨어요. 이런 느낌 살려야 될 것 같은데? 거실이랑 주방, 식사 공간이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자마자 여기도 무슨 그림 같은 게 있네요. 예쁘다. 샌미슈노에 살다가 이사 왔다 그랬지? 그래서 그때 뭐 그렸던 그림 같아요. 수요일 오후의 거리. 이름도 이렇게 지어주셨어. 너무 예쁘다. 수요일 오후에 샌미슈노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신 것 같은데? 너무 감성적이야. 이 방부터 볼까요? 여기는 부부 침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빈티지한 가구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엄마심이 모던한 집이긴 하지만 이걸 포기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셨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깔끔하고 심플하고 모던한 인테리어 스타일은 아빠심이 엄마심을 몇 날 며칠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래요. 근데 이제 엄마심은 이렇게 빈티지하고 내추럴한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수공업자 일을 하시면서 우드톤 가구가 하나둘씩 늘어나기도 했고 엄마심이랑 자녀심이랑 둘 다 취향이 같아가지고 이제는 이런 모던함보다 내추럴한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싹 바꾸고 싶다고 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멋있게 웨딩사진 걸려있네. 아까 그거는 그냥 남는 거였나봐. 아니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 여기서 웨딩사진 이렇게 찍는 거 너무 예쁜데? 좋아한다고 하셨던 초록색 침대까지 있었던 알찬 방. 그리고 여기가 어린이심, 지금은 이제 청소년이 됐을 자녀심의 방이에요.
작긴 한데 여기 책상도 있고 뭐 수납 가구도 있고 침대도 있고 여기가 오히려 코티지한 분위기가 확 나는데 아무래도 자녀심이 아빠심의 말을 듣지 않고 여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커가면서 꾸민 게 아닐까? 엄마 아빠 사진도 딱 붙여놓고 그리고 이 집에는 요거 어린이 놀이 테이블이 있는데 요건 지워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나가면 바베큐, 여기 제대로, 바베큐 공간을 이렇게 제대로 꾸미셨네. 그래, 이런 게 있어야 돼. 바베큐를 하면은 꼭 심들이 설거지를 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고기 구워 먹고 쓰레기통도 쓰고 세면대도 쓸 수 있게 플레이에 최적화된 건축을 하셨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생활 공간이었고 엄마의 작업 공간은 요 지하에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지하실로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서 가보면 확실히 여기는 내추럴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엄마심의 공간이어서 그런지 위에 반듯반듯한 인테리어랑은 좀 달라요.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셨구나. 좀 진짜 공방 같다. 여기 만드셨던 캔들도 하나 두 개 올려두셨고요. 이걸로 이제 가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양초도 만들고 목공 작업대도 있고요. 여기 진짜 손재주 좋은 심이 딱 작업하기 좋은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는 화장실도 야무지게 있고 여기로는 가는 길이 없는데 그냥 장식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드신 것 같아. 왜냐면 지하실이라서 창문을 붙이면 까만 벽밖에 안 보이잖아요. 굉장히 센스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제 이 지하실을 별채처럼 만들어달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이 집을 좀 이쪽으로 당겨서 여기 판매 공간이랑 작업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더 이상 이 집은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작업 공간 요거를 충분히 위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게, 좀 길쭉하더라도 보면은 또 옆에 이런 집들이 되게 작고 길쭉하잖아요. 그러면 저런 것처럼 건축 양식도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모던함을 좀 중화시킬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을 이쪽으로 마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집을 봤을 때 이미 너무 예뻐서 고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모던하게도 살아보고 이제는 내추럴하게도 살아보고 싶은 가족들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또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구조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변 풍경, 이 다른 건물들이랑도 잘 어울리게 공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트 체스터 거리 한가운데 모던하고 심플한 집이 있었는데요. 이 집을 유럽풍 마을과 어우러지는 분위기로 바꾸는 공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가끔 건축만 하러 이 마을에 오는데 이번 집 건축하면서 보는 주변 풍경이 여기 진짜 풍경 맛집이더라고요. 평화로우면서 한편으로는 영화 같은 분위기 덕에 이 마을이 왜 예뻐서 인기가 많은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저 집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배경과 잘 어우러져 보이나요? 이 집의 독특한 외관은 주변에 세워진 건물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바랜 듯한 벽돌이나 특이한 모양의 지붕 장식들을 구조에 맞게 따라하다 보니까 모던했던 외관은 콩알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 건물은 주거용 집과 공방 두 건물이 있는데요. 먼저 세 가족이 사는 집을 구경해 볼게요. 지하실이 없어진 만큼 쾌적하게 넓어진 1층 거실입니다. 여길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색감이에요. 빈티지하면서 밝은 우드톤 그리고 초록색 가구들이 어우러지게 하는 게 미션이었는데 어떤가요? 이 정도면 성공으로 해도 될까요? 따뜻한 색감의 조명들을 일부러 많이 배치해서 내추럴한 분위기를 살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로잉 투게더의 큰 창문 2개를 이어 붙였어요. 벽 한쪽에 가득 붙어있는 창문이 장식의 역할을 하도록 꾸며봤어요. 사실 이 옆 건물, 공방 건물이 딱 한 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창문을 붙여놨다고 하더라도 해가 잘 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치만 패널이나 벽돌만 있는 것보다 디자인 요소로 창문을 활용했더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대신 채광은 이 벽면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빵빵하게 잘 들어옵니다. 이 트리는 연두빛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공간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오른쪽에는 탁 트인 브라이트 체스터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주방인데요. 공사 전에도 이 원형벽에 통창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 그 느낌을 살려서 더 많은 창문을 배치해봤고요. 저는 이 상부장을 붙여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빈 벽을 만들어준 건데 상부장을 떼어내고 창문을 마저 붙여서 파노라마 창처럼 연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창문은 대학팩에 있는 건데요. 우드톤이 이렇게 예쁜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빵꾸는 원형방 공식 오류라서 어쩔 수 없이 흐린 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원래 거실 TV 자리에 식탁이랑 노트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거실에 내려와서도 작업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조리 공간이랑 맞닿은 곳에 선반 같은 디자인으로 책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절반벽 테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코티지 팩에 있는 천장 장식으로 도톰하게 윗부분을 장식해봤어요. 조명이랑 화분도 올려두고요. 그리고 이 노트북은 사실 작게 줄여진 이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건데 도박 사이가 없는 룸메님들을 위해서 눈에 보일 정도로만 작게 줄여봤습니다.
참고로 이 노트북을 사용하시려면 의자에 심을 먼저 앉히고 상호작용을 하셔야 정상 작동이 됩니다. 식탁 의자들은 각각 다른 디자인으로 배치해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멍냥팩 의자 이게 빈티지한 분위기를 딱 잡아주더라고요. 이 창가 자리가 전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지나다니는 심들도 꽤 많이 보이고 해가 또 진짜 잘 들어서 아주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주방의 포인트는 창문 밖에 하얀 자작나무예요. 나무가 워낙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통창 밖의 풍경 덕분에 주방도 조금은 더 세련되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설거지 뷰. 심지어서 주방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개수대를 거실 쪽으로 많이 배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사 전 집 구경을 했을 때 이 계단 쪽 창문이나 구조가 되게 마음에 들었지만 공간을 더 아늑하게 구분하고 싶어서 벽으로 막아줬습니다. 대신에 이 공간에 벽난로를 껴 넣어줬고요. 빈티지에는 또 무조건 벽난로 있어야 되잖아요. 바닥에 세워져 있던 엄마 아빠의 웨딩 사진을 이렇게 예쁜 프레임을 찾아서 붙여놨습니다. 사진 따로 프레임 따로예요. 기본 게임 액자를 사진 위에 겹쳐준 건데 참고로 제가 이 집을 배포할 때는 의뢰인분의 이런 사진들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사진은 따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화장실 내부도 보여드릴게요. 조금 어두운 분위기지만 오렌지 골드 컬러들의 욕실 가구들로 무겁지는 않게 꾸며봤고요. 반대쪽에는 샤워기도 있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수요일 오후의 거리 그림이 붙어있는 2층 복도. 1층 거실의 분위기와 이어지도록 깔끔하게만 정리해봤고요. 부부 침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원래 모던한 가구가 많고 온통 흰색이라서 조금 차갑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부가 노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근한 분위기에서 숙면도 취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침실에서 조금 특별한 건 바로 이 액자에 붙은 사진들이에요. 사실 세계지도 액자랑 코르크보드판을 겹쳐둔 건데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부가 여행 간 곳마다 기념사진을 찍어서 붙여둔 것 같기도 하고 코르크보드 디자인이 그렇게 예쁘고 다양하지가 않아서 아쉬웠는데 액자랑 겹쳐주니까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문 옆에도 크게 뽑아두셨던 웨딩 사진들을 붙여놨고요. 다시 밖으로 나가서 화장실로 가볼 거예요. 화장실은 위치를 중간으로 옮겨뒀습니다. 육아일기팩에 있던 욕조색을 은은한 연두빛으로 하고 싶었는데 스와치가 다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민트색이 그나마 가장 깔끔해서 나머지 벽 타일이랑 바닥을 민트로 통일시켜줘서 깔끔하게 꾸며봤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녀심의 방이에요. 이쪽에 원래 화장실이 붙어 있었는데 자리를 중간으로 옮기면서 기다랗고 그리고 훨씬 더 넓어졌어요. 이 방이 기존 분위기랑 가장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인테리어가 된 것 같아요. 벽지나 코티지한 분위기 같은 것들. 침대가 있는 쪽은 플랫폼을 2칸 높여서 계단까지 놔주니까 이만큼은 살짝 다락의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이 심이 곧 대학도 간다고 해서 새 친구들이랑 사진도 많이 찍으라고 빈 액자도 붙여봤고요. 원래 방에 동물 인형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상 이 주위도 아기자기하게 꾸며봤고 이게 원래 유아 책 표지로 가득했던 책 선반인데 대학 과제나 교과서들을 겹치게 배치해서 너무 유치해 보이지 않게 애기 책들을 다 가려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만 활용하면 이 선반은 이제 어디든지 배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침대 쪽은 이렇게 오렌지색 니트 쿠션 발판으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플랫폼이랑 책장으로 공간을 구분해본 기다란 침실이었어요. 2층에는 바베큐를 할 수 있는 테라스도 있어요. 여기는 공사 전 구조랑 거의 비슷하고 조금 정리만 해준 정도? 근데 이쪽 뷰가 진짜 좋더라고요. 예쁜 마을 풍경과 주민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테이블까지 이렇게 가족들의 생활 공간은 모두 살펴봤고요. 새로 생긴 공간인 엄마의 작업 공간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주변에 붉은 벽돌로 된 집들이 많기도 했고 공방이니까 좀 더 인더스트리얼 감성을 살려서 빈티지스러운 외관을 만들게 됐어요. 빨간 우체통이 이 건물에 더 잘 어울려서 울타리가 잠겨있지만 않다면 우체부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공방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뭔가 엄청 복잡스러운 느낌이 확 느껴지죠? 손님들은 이 좁은 데크에만 서게 될 거예요. 거리 갤러리랑 물건 판매대만 이용하시는 것 같아서 영업 공간은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일반 상점처럼 꾸미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장터를 시작해서 물건들을 판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해보니까 실내로도 손님들이 잘 들어와서 물건도 사가더라고요. 공방은 복층 구조로 돼 있어요. 천장에 달린 램프들이 작업실의 빈티지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안쪽에는 책상 겸 작업대로 쓸 수 있게 카운터도 배치를 해봤고요. 작업실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앞쪽에는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목공 작업대가 있고요. 가장 뒤쪽에는 양초 작업대, 수공업 작업 머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작게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딱 2칸짜리로 변기방도 만들어줬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 떡하니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볼 거예요. 처음부터 복층 구조로 할 생각은 없었고 지붕 장식 때문에 2층을 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재생 처리기가 공방 안에 있는 게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뭔가 이 쓰레기 처리 시설 같이 생겨가지고 바깥으로 빼면 좋겠다 싶어서 사다리를 이용할 수 있는 바닥을 만들어주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재생 처리기를 밖에 배치한 덕에 공방 정면에 있던 예쁜 테라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록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긴 하지만요. 짜투리 공간까지 알차게 활용한 작업실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의뢰에서 중요했던 부분이 마을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집이었는데요. 저는 심지에서 건축을 할 때 마을과 부지 위치를 고르는 것부터가 건축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색감으로 외관을 꾸며야 배경과 분위기가 맞을지, 지붕 장식은 어떻게 해야 브라이트 체스터다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너무 색다르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낡은 집을 새 집처럼 꾸며달라는 요청은 많았지만 모던한 새 집을 내추럴한 분위기로 바꿔달라고 하셨던 사연도 한몫한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린 저 공방 건물은 얼마든지 다시 인테리어해서 재택카페나 클럽원들의 아지트 같은 걸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갤러리에서 다운받으셔서 재미있는 심생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리모델링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